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청약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며 매우 핫하게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이 청약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토지투자의 고상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바토의 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네네. 자주 봐야 되는데. 네네. 자주 못 찍어서 죄송합니다. 네. 요즘 그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 청약 시장이 굉장히 매우 핫하게 이렇게 또 들썩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청약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저 같은 이제 30대 층이 이제 좀 무엇보다 이제 청약에 관심이 굉장히 좀 그렇죠. 많은 나이잖아요. 제일 궁금한 네네네. 게 그 나이대가 20대, 네. 30대가 제일 궁금해 많이 하죠. 네. 그럼 하나씩 좀 청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인데 네네. 간단하게 꼭 알아야 될 것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네. 일단 청약 제도라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집을 장만하고 싶은데 어떤 회사에서 건설을 할 때 주택을 미리 이제 공급을 하려고 뭐 2,000세대를 대략 건설하겠다. 건설하는데 이거를 그냥 선착순 형태로 공급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몰려서 투기가 막 일어나니까 그러면 제도를 하나 도입하자. 그래서 미리 어떤 저축을 통해서 미리 가입을 했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일단 1순위, 2순위, 3순위를 잡아서 1순위자에서 2,000명이 다 되면 그 사람들한테 먼저 주고 1순위자에서 만약에 다 안 됐다 그러면 2순위자에서 끌어올려서 이렇게 공급을 주면 공급 질서가 좀 약간 정리 있게 공급되지 않겠냐 해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옛날에는 청약 통장이 입주자 저축이라고 그래서 세 종류가 있었어요. 혹시 세 개가 뭔지 혹시 아시나? 세 개가 뭐죠? 세 개인데 청약 저축하고 네. 청약 예금하고 오, 또 아시네? 또 가입했나 봐?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부금. 이게 세 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제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아파트 뭘 공급받는지 모르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종류에 따라 어떤 아파트를 공급받느냐가 달라요. 이게 국민주택이 있고 또 민영주택이 있어. 그럼 느낌이 딱 왔어요? 보니까 청약 부금은 저도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아는 어떤 그 동생 한 명이 자기가 정말 회사를 때려치고 싶은데 때려치고 싶다가도 자기가 청약 부금을 생각을 하면 때려칠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던 거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근데 이게 민영하고 국민하고의 차이점은 말 그대로 되게 쉽게 말하면 국민하고 민영 중에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민영 아닐까?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하면 돼. 만약에 국가 등이 LH라든지 네네. 뭐 주택공사 등에서 지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주택이겠지.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어느 게 분양 가격이 더 낮겠어요? 아무래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데가 국가가 토지를 좀 약간 저렴하게 매입을 하거나 국가 갖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땅에다가 짓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거기에 발맞춰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 네네. 원래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이 기준인데 고분양가가 돼 있었는데 내려라 이거지. 내려라 이거. 그럼 분양 수익을 이들이 못 가져가고 일반 청약을 받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제도 자체를 도입한 거는 미리 통장을 가입해서 일정 기간의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자격을 먼저 주겠다라는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청약 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한 거였고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한 거는 예금하고 부금이었어. 쉽게 말하면 현대건설이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해서 예를 들어서 분양을 했다. 그럼 청약 저축 통장을 가져가면 안 돼요. 예금하고 부금 통장을 가지고 가야지만 순위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박근혜 정부 때 이거 세 개를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거를 통합하자 해서 만든 게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란 걸로 통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민영이든 국가에서 하는 거든 다 받는 거지.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통합이 돼서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게끔. 네. 근데 잘 보세요.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거는 자격 조건이 집이 있건 말건 상관이 없어. 근데 국민주택을 공급받는다는 얘기는 국가가 집이 없는 서민을 위해서 공급을 하는 거니까 집이 없는 서민이어야 되는 게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여야 되지. 무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에다가 집이 필요한 사람은 세대 원이 아니라 세대주여야 돼요.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일 것 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으로서 세대주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으면 세대주가 아니잖아요. 주소 이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그 세대주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유리한 거네요. 청약 가점제를 통해서 받게 되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그 이하짜리는 가점제를 일정 비율을 넣어요. 근데 그걸 공급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주택자로서 가입 기간이 오래돼 있어야 돼. 무주택으로 오랫동안 있을수록 유리한 거고. 무주택 세대주로서. 그렇죠. 세대주로서. 그러니까 집이 없는 기간이 오래됐던 사람한테 먼저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이기는 한데 세대주 기간은 굉장히 짧거든요. 빨리 그러니까 세대주를 빨리 빼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 해도 되나요? 방송인데. 제가 20살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 집으로 이거는 괜찮으니까 친구 집으로 저희 주소를 옮겼어요. 그리고 청약저축통장 가입을 시킨 거야.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는 만 20세 이상이었는데 지금 19세로 바뀌었는데 만 20세 이상이 되면 무주택에다가 세대주가 되잖아요. 저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제 세대원이잖아요. 네네. 아버지 친구로 집으로 옮겨 놓으면 이제 나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영장도 친구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주소를 옮겨 놓으니까 그렇죠. 글로 온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가입해서 무주택 세대주인데 그 당시 가점제가 없을 때에는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청약저축을 가입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관련돼서 이제 차치하고 지금 현재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거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 하나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누가 이제 고민 있던 거 어떤 누가 해놨던 건데 내용 중에서 좀 쓸만한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세요. 우리. 결혼한 지 5년 정도 된 신혼부부입니다. 우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도 주택 청약이 있고 저도 있는데 따로따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꿀팁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근데 이게 둘이 이제 청약 저축이 둘 다 각각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두 명이 넣어서 둘 다 당첨이 되면 집이 두 채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특별히 공급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 명만 되는 거야. 결혼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신혼 부부는 집이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마련하는 거는 한 7년 정도. 근데 이거도 결혼한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한 날이에요.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일단 기준이라는 거를 7년 잡아놓은 거예요. 혼인신고한 날.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 혼인신고를 되게 늦게 했거든요. 혼인신고를 늦게 한 이유가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약간 뭔가 늦게 하면 기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굳이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5년이니까 이 안에는 해당되는 게 맞아. 근데 세대주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네네. 둘 중에 한 분이 세대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이 다 신청할 수 없는 거야. 신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주는 무조건 한 사람만 되니까 둘 중에 어떤 조건이 더 유리한 사람으로 갈아타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한 명만 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공급이 따로 되기 때문에 네네. 좀 약간 먼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가점제하고 추첨제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30평형대 아파트이거든요. 네네. 그거 이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 가점제하고 이 추첨제 병행해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점이 높을수록 받을 확률이 높은데 그게 세 종류라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라 이거를 알아두시면 내가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빨리 은행 가서 가입을 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일단 세 가지 조건이에요.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수인데 이게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도 다르고 가입 기간도 어느 정도 기간이 길어야 되고 그리고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은데 84점이 만점이에요. 네. 내가 볼 때는 84점 만점인데 웬만하면 청약 당첨이 되려면 70점대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벌써 겁나 까먹겠네요. 저. 이제 끝난 거야. 그래서 일단 무주택 기간은 30세 이상 돼야 됩니다. 네. 만. 그러니까 내가 29세고 상관없고 30세가 되는 날부터니까 그러면 이게 15년이 돼야 만점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때부터 15년이 만점이 되려면 지금 45세 이상인 분들이 제일 유리해요. 45세. 난 45세가 아직 안 됐거든. 다행히 아직 45세 안 됐는데. 그리고 가입 기간은 통장 개설한 납부한 날부터가 가입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뭐 간단한 거죠. 근데 이 가족 수가 한 명당 이 주민등록 등본상 내가 부양을 해야 돼요. 아들이나 부모님이나. 근데 배우자 직계 존속은 위를 말하는 거고요. 비속은 아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부모님인데 한 명당 5점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본다 했을 때
몇 점이 나올 건지 한번 해볼게요. 네네. 자 보시면 자 이제 기준이 만점이 84점인데 네네. 유주택자 기간이면은 빵점이야 일단. 근데 지금 일단 있으면, 네. 지금 현재 전세로 있으니까 네네. 일단 1년이냐 2년인데 2년이잖아요. 네네. 2년이면 일단 4점. 일단 4점 플러스 하시고 그다음에 와, 벌써 15년 이상은 여기서 32점이 32점. 되네요. 예. 여기서 그- 벌써 28점 차이가 나는데.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 집까지 말라는 거야 이건. 좀 약간 문제 있지 않아 이거? 좀 난 아닌 것 같아 그죠? 예. 그리고 부양 가족이 몇 명? 빵명. 빵명이잖아 지금. 그럼 5점인 거예요. 6명 이상 돼야지 35점인데 네. 지금 애가 없잖아요. 그럼 빨리 결혼을 하든지 혼인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부양 가족이 없기 때문에 5점에다가 4점이면 몇 점이야? 9점. 그렇지 이제 9점이에요. 야, 여기서 벌써 67점에서 9점이면은 뭐 끝났지. 게임 끝난대요. 네. 그리고 가입한 게 몇 년도에 가입하셨죠? 청약통장 종합저축을? 저는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됐으면 여기 이제 15년 이상이면 17점인데 여기 이제 기준이 조금씩 올라가요. 무주택 기간이 있고 청약 가입 기간이 자 10년이니까 이 계산하는 그 우리 표인데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0년 이상에 12점이야. 12점에다가 9점 더하면 21점.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지. 21점. 21점. 웬만하면 70점대가 넘어야 청약 당첨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뭘 늘려야 되냐? 일단 가입 기간은 일단 조금만 더 지나면 만점이 돼요. 네네. 만점이 되니까 빨리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돼. 그리고 이제 무주택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거는 나이를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뭐, 15년 정도 되려면 지금 이제 2년 된 거잖아요. 네. 그 2년 됐으니까 앞으로 13년을 무주택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한 10년 이후에나 네, 집 넣어볼까? 청약을 한번 좀 넣어볼 만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주택인 85제곱미터 이하짜리를 네네. 받는 거고 이거 아니고 난 그냥 민영주택 좀 좋은 거 받겠다. 네, 까짓 건 뭐 사저 뭐 있는 거 돈밖에 없는데 뭐 이러신 분들이라면 이제 근데 이게 로또가 되는 이유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요즘에 말한 것처럼 로또라고 했던 이유가 네네. 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인데 일반 분양분이 되게 많은데요. 일반 분양분이 되게 많은 데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맞는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천 세대 재건축인데 15,000세대가 되는 지역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일반 분양분이 10,000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를 뭐 예를 들어 30평대를 5억에 분양하려고 그랬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맞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3억에 분양을 한다. 그럼 이제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2억이잖아요. 여기서 가점제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1순위가 된다. 그럼 청약 넣자마자 당첨되는 순간 2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그 기존의 조합원들이 약간 조금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 조합원들이 취해야 할 이득을 이 사람들 그렇죠. 분양 받은 새로운 분들께서 이제 취하기 때문에 이게 뭐 로또 분양이다, 로또 청약이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치, 그 사람들은 이제 로또인데 네네.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 들어왔다고 하나 진짜 건실하게 새 아파트 한번 받아보겠다고 30년을 넘게 사신 분들은 분담금이 2억이 본인이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득을 보는 어떤 그런 또 제도는 아니네요.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모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요. 2만 원에서 50만 원을 납부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한 10만 원 정도 하니까 네네. 10만 원을 무조건 딱 정해놓고 매달 빠짐없이 밀리지 않고 일단 24개월만 납부해놔요. 일단 해놓은 상태에서 얘가 장점이 뭐냐면 은행 금리가 2년 이상 되면 1.8% 정도의 이자가 나와요. 2년 이상 납부를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2천만 원을 만약에 넣었다. 2천만 원에 대해서 2년이다. 그러면 1.8% 이자가 나오는 건데 거기다가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내 돈 갖고 대출 받는 거지. 1% 정도 이자를 더 주고 내 돈을 담보로 설정을 하고. 그래서 그냥 갖고 유지만 하면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한 1% 정도 때 이자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입하고 무조건 갖고 계시는 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무조건 통장 마련해서 10만 원씩 무조건 적금한다고 생각하고 갖고 계시다가 15년 되고 만약에 45세 이상이 돼버리면 아마 언젠가는 한 번은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꼭 기억하시고 사이트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사이트. 이게 아파트 투유라고 있거든요. 아파트 투유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내 청약 점수 몇 점인지 궁금하다. 여기 들어가시면 화면에 청약 조회, 정보, 안내, 뭐 순위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순위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몇 점인지 가점제 여기 계산하기도 있어요. 네네. 가점제 계산하게 하면 나 무주택 기간이 몇 명이다, 몇 년이다. 아까 몇 년이셨죠? 아까 제가 년. 뭐 4점. 4점. 그리고 배우자 없음. 네. 그리고 본인 직기비서 없고 없어요. 네. 청약통장 가입일이 요 날짜로 잡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직계존속수에서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제가 부모님을 부양을 하긴 하는데 같은 주소지로 안 돼 있다. 그럼 이게 또 의미가 없는 거죠. 안 돼요. 주민등록상의 등본에 같이 기재. 그럼 제가 세대주로 돼 있고 세대원으로 부모님이 계셔야 이게 직계존속으로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0명이 되는 거야. 그 자식이 현재 없고 네. 5점이니까 네. 계산하면 21점. 아까 우리 계산했던 네. 84점 중에 21점이 된 거니까 지금은 75점 정도 돼야 뭐 확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50점을 늘려야 되니까. 만점 기준으로 딱 25%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 네. 청약을 내가 하고 싶을 때 뭐 청약 주택의 종류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5 이하짜리 국민주택이 그냥 가장 이제 좀 차익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공급받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예, 청약 민영주택도 돼요. 민영주택은 뭐 집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집이 있는데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프리미엄이라는 게 더 많이 붙는 게 이쪽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계시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제가 사례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사례로 청약 당첨이 되는 확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다면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청약 가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번 계산해 보시니까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오시죠? 전 21점 나왔습니다. 지금은 비록 택도 없지만, 네, 저도 꾸준히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늘리고 빨리 결혼도 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뤄야 되겠네요.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